일단은 입문 단계에서는 가장 힘줘야 될 게 자율색이에요. 그게 가시적으로 큰 변화가 가장 있는 과목이니까. 2배 이상 하세요. 언어랑 상황에 비해서. 자,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19번은 풀었고요. 19페이지에 요것도 어려워요. 이제 20번이니까 20문제 딱 있었을 때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잖아요. 10번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10번 한 중반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방금 전 문제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고. 자, 20번 문제 한번 머리를 잘 쓰세요. 자, 그래도 머리를 쓰더라도 주어진 자료 안에 있어요. 어차피 주어진 자료 안에서 추론을 해내야 돼요. 연역적 사고를 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계속 문제들이 보기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보기 전에 이 자료의 성질과 여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만 딱 캐치하고 보시면 문제는 금방 풀리는데 그게 캐치가 안 돼서 보기 본다고 그게 캐치가 되지 않아요. 자료를 보셔야 돼요. 자, 문제 20번. 다음 표는 20년 1월부터 4월 애니메이션 등록한 회사의 현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월별 애니메이션 등록 회사와 유형별 애니메이션 등록 현황. 애니메이션은 한 편당 등록 회사는 한 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뭔가 문제 모순을 없애기 위한 각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동기간 동안 1월부터 4월까지 2편 이상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의 월별 애니메이션 등록 현황. 그래서 회사의 종류가 나오고요. 국내 단독, 국내 상독, 뭐 합작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1월 달에는 13개 회사가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개 회사가 등록을 했는데 총 등록 개수는 14개죠. 1월 달에.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한 회사가 2개 했다. 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깔끔해 보이죠? 2월 달은 똑같잖아요. 한 회사당 하나. 그죠? 자, 3월 달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중요하겠죠. 보기 볼 때 여기부터 한번 가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뚫려져 있으니까. 하나만 뚫려져 있어서 그런 생각했어요. 4월. 7.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중복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회사별로 나와 있잖아요. 자, 1월부터 4월 동안 2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의 월별 애니메이션 등록형. 2편, 그럼 여기가 이런 요 2개의 힌트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복되게 한 거니까 2편 이상을 했다는 것. 자, 아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하나, 3월 달에 하나. 그러니까 전기간 다 합쳐서 2편을 냈다는 거지 월 단위로는 하나를 넣었어요.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월에 2개를 낸 거죠. 한 회사가. 그러면 이거랑 얘랑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둘이? 없어요.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총 다 해서 2편을 냈다는 소리지 2월에는 하나만 난 거니까 2월 달에는 중복해서 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이게 캐치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표 2에서 어떤 숫자가 눈에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좋았어요. 이제 정확히 이제 얘기하면 1초과라고 해야 돼요. 이상은 1도 포함이니까. 2하고 3하고 2가 캐치가 되셨으면 이 문제는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딱 유일학이라는 회사가 1월 달에 2개 냈죠. 걔 정체가 얘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유일하게 국내 단독이죠. 그죠? 그럼 여기 국내 단독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한 스튜디오 보이시죠? 또 있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국내 합작이죠. 근데 4월 달이죠. 여기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2, 3을 통해서 얘를 알 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학이라고 하는 건 3월 달에도 3개를 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국내 단독이에요. 요 3개가 유일학,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6개 중에 3개가 유일학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 풀기도 전에 나왔네? 그러면 3월 달에는요, 요 국내 단독의 6개 중에 3개를 한 회사가 냈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몇 개라는 거예요? 전체 11개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주면 돼요? 그렇죠. 2개 빼주면 되죠. 9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캐치를 하셨으면 보기 전에 이게 자료가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기를 보면 되게 쉽죠. 이걸 찾아내는 게 어렵죠. 자, 바로 보이는 게 디귿 어때요?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거 구해놓은 거잖아요, 방금.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선순위로 본다 했는데 약간 이 자료 해석은 상판 같았어요. 상판. 그러니까 선지를 보고서 찾는 게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완전히 답까지 도출해놓고
푸는 문제 같아가지고 약간 상판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귿에 먼저 눈에 띄죠. 9개 미리 구해놓은 거. 그래서 디귿이 오른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이 지워지니까 4, 5번 비교했을 때 뭐만 확인하면 되죠? 기억번 확인하면 되겠죠. 기억 한번 읽어보시면 1월부터 4월 동안 한 편의 애니메이션만 등록한 회사는 20개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또 설명할 얘기가 조금 있죠. 그럼 저희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2편 이상 등록한 회사에 집중해서 중복된 게 얼마인지 계속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편만 된 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한 편만 된 거는? 자, 이거 아니에요? 자료는 지금 뭐예요? 자료는 2편 이상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 편을 더하게 되면 이게 결과값이 뭐예요? 2편 이상이랑 한 편을 더하면 이게 뭐예요? 전체잖아요, 전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 이게 회사 전체잖아요, 회사 전체. 2편 이상 등록한 회사와 한 편만 등록한 회사를 더하면 회사 전체잖아요. 그럼 기억이 물어보는 게 한 편만 등록한 회사를 물었으니까 이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적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한 편은 전체에서 뭘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2편 이상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죠? 회사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더해주시면 잘 안 보여서 20, 3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고. 35가 전체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2편 이상 등록한 회사가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여기 이렇게 풀면 조금 틀린다. 여기 회사를 얘하고 봤을 때, 자, 이 아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2월에도 출품을 했고 3월에도 출품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2월, 3월에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회사를 그냥 다 더하면은 중복돼서 더한 거예요. 더 크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다 더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요 회사를 못 살리니까 이런 생각은 어때요? 자, 회사 입장에서 못하니까 어찌됐든 애니메이션 출품작은 요 오른쪽을 더하면 전체 애니메이션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출품된 애니메이션은 2편 이상 등록된 회사가 출품한 애니메이션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에서 요만큼을 빼주게 되면 나머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한 편씩만 제출한 회사의 애니메이션 수가 되는 거예요. 못 따라오셨구나. 다시. 요 애니메이션 전체를 다 더하면 한 회사가 한 편씩 제출한 회사의 애니메이션과 2편 이상 제출한 애니메이션을 몽땅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2편 이상 제출한 애니메이션의 수를 다 더한 거예요. 그걸 빼주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나머지 그게 한 편씩만 제출한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근데 한 편씩 제출했으니까 그 애니메이션 수랑 회사 수랑 같은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전체가 회사 수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구해야 돼요. 20이고 19니까 여긴 39 이렇게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더해주시면 2개, 4개, 6개, 8개, 10개, 14개, 18개 이렇게 가주시면 21개, 20편에 좀 가깝게 나오네요. 어찌됐든 20개사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번도 맞는 선지가 돼서 5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니은이 좀 어려운 문제 한번 볼게요. 니은은 한번 이것도 마냥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추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몫을 한번 남겨둘게요. 기억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조금만 생각할 거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다시 20번대 초반부가 되니까 난이도는 이제 또 낮아져요. 도출형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제 숨 좀 쉬면서 난이도는 낮아지니까 좀 정리할 시간 드릴까요? 자,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되게 많이 들였어요. 이 문제는 이제 충분히 이제 능력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문제죠. 봤을 때. 막히지 않았죠. 어, 그래서 해결해보라고 좀 시간을 더 많이 들여봤어요. 해결할 때까지 좀 기다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도출할 얘기만 조금 하고, 만약에 질문이 풀이는 상세히는 안 들어갈게요. 막힌 거 없었던 거 맞죠?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제 공통적인 얘기만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위에는 GDP가 주어져 있고 요 아래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담률이 각각 주어져 있는 정보니까 선지를 보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주를 보고서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녀석이 어떤 거다? 국세 또는 지방세, 즉 조세 부담률 가지고 납부액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GDP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담률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납부액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럼 선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2016년 전에는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조세 부담률도 가장 높다. 여기는 조세 부담액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 위 표 1과 표 2를 둘 다 활용하고 있는 거 맞죠? 맞죠? 2번도 한번 볼게요. GDP가 증가하는 조사 부담률도 증가한다. 이것도 둘 다 비교하고 있는 거 맞죠? 자, 3번, 4번, 5번은 공통적으로 지방세와 국세 납부액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무조건 구하려면 1번, 표 1과 표 2를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곱한 걸로써.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딱 힘주어서 먼저 볼 우선순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저라면 얘기한 대로 4, 5, 3, 2 이렇게 봐가지고 가장 답을 늦게 도출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해설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만약에 이제 못 풀거나 이제 막혔던 개인적인 부분은 따로 질문해 주세요. 자, 24번 한번 가보세요. 24번은 좀 용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2번입니다.
자, 시간이 요 정도만 드릴게요. 자, 금방 푸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풀었다면 요게 안 되신 걸까요? 이거 다 눈치채셨어요? 전체 학생 중 장학금 수혜자 비율 쓰면 전체 학생 수 분의 장학금 수혜자 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아, 신청률 분해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곱이라고 하신 거죠? 곱하는 거예요, 곱. 전체 학생률 곱하기 신청률이, 아, 아, 이걸 이렇게 넘겨셨다는 소리구나. 그죠? 잘 봐요. 신청률식을 전체 학생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써볼게요. 장학금 신청자, 요거 맞죠? 그죠?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장학금 신청자분의 장학금 수혜자죠. 안 보여요? 요걸 구하고 싶은데 이 둘에. 이걸 찾았으면 되게 쉬운 거죠. 찾았어요? 오케이. 찾았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 시작은 간단해요. 이거 이제 많이 봤잖아요. 이거 둘이 곱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였냐면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이 되겠죠. 또는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시옷을 붙이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얘기할 게 있다면 이 정도 숫자는 뭐 계산하셔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마저도 계산을 그닥 안 하고도 바로 그냥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요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운 적 기억나요? 2차 함수? 어떻게 생긴지 포물선 그래프가 아시죠? 그죠? 자, y는, 자, 어떤 x랑 y랑 더한 게 k다. 이렇게 제가 제 맘대로 한번 써볼게요. x랑 z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럼 여기에서 이제 x 곱하기 z라는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x 곱하기 z 대신에 k-x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죠? 그럼 이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수의 합이 일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두 수의 곱인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를 함수로 정의해 볼게요. 그럼 y는 x 곱하기 k-x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절편이 0하고 k인 요 두 점을 지나고 꼭지점에 x좌표가 2분의 k인 요런 그래프를 띄잖아요. 해석을 해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는요. 두 수의 곱이라는 함수의 최대값이요. 여기서 갖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요? 2분의 k일 때요. 즉 이거를 여기에 넣어봐요. 넣어보면 2분의 k 곱하기 2분의 k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게 여기에 y좌표가 되는 거죠. 여기가 0과 k의 대칭이니까 절반인 2분의 k 맞아요? 그래서 x에다 2분의 k 대입한 거예요. 2분의 k고 k 빼기 2분의 k니까 2분의 1k도. 이해됐죠? 이게 중3 때 이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배웠던 이 수학을 우리가 원리를 뽑아내 보자고요. 원리를 한번 써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k, 2분의 k 곱하기 2분의 k인데 어떤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에는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은 두 수의 값이 같을 때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예. 두수의 곱이잖아요, 여기가. 두수의 합이 일정한 두수의 곱. 근데 최대값이 될 때 x가 2분의 k인데 실제 넣어보니까 두수가 둘 다 2분의 k, 2분의 k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이해돼요?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조금 수식을 도입을 해봤어요. 자, 직관적으로 더 이해시켜 드릴게요. 합이 80인 녀석이 두 녀석이 있어요. x 더하기 y가 80이라는 거죠. 그럼 합이 80일 때 두수의 곱이 언제 최대가 된다고요? 그렇죠. 두수가 같을 때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산술기하 할 때도 배웠을 거예요. 아, 죄송해요. 다른 건 안 가져올게요. 이해되죠? 직관적으로도 이해되죠? 10하고 70 곱한 건 700밖에 안 되는데 40, 40 곱하면 1600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이유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핏셋에 이해를 했으면 이걸 정리를 해두세요. 원리는 이제 뭐냐면 두 수의 합이 일정 할 때 두 수의 곱은 두 수가 비슷할수록 뭐 한다? 커진다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식. 두 수의 합이 똑같진 않은데 두 수의 합이 클수록 당연히 두 곱이 어떻게 될까요? 두 수가 합이 80인 녀석이 있고 두 수가 합이 200인 녀석이 있어요. 당연히 합이 클수록 큰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제 동일하다면, 자, 그걸 가지고 얘를 보세요. 합이 똑같진 않거든요. 자, 합만 볼까요? 비슷하죠? 75, 70, 85, 80, 70. 보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녀석만 먼저 찾는다고 했을 때 일단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두 수의 값이 같을 때, 비슷할 때 가장 크다 했잖아요. 그 후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40, 40. 이해돼요? 그리고 합도 80이니까 합이 80보다 작았던 애들은 아예 비교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럼 누가 탈락해 보여요? 바로바로 A, B, D는 계산할 필요 없이 탈락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누구 정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C는 합이 85로 80보다 좀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워낙에 차이가 불균등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리면 이거 두 개만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계산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그냥 D가 제일 커서 4번이 그냥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D학교가 둘이 곱하면 1600이고요. C학교는 곱하면 얼마예요? 1500인가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진 않네요. 맞죠? 어찌됐든 D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D가 제일 크고, 여기 문제가 올해가 이상하게 왜 하나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두세 개가 있었는데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는 두 개 정도는 다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일 큰 거 찾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걸 찾으셔도 되고 제일 작은 걸 찾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는 이제 우리 자료에서 풀듯이 똑같아요. 제일 큰 놈이 D가 이제 현재 나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일반적이라면 2번 같은데 또 D로 시작하는 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순위가 다른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보너스로 제가 질문 하나 또 내볼게요.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굴 것 같아요? 합도 작으면 좋고 차도 많이 나면 좋고 누구로 보이세요? 딱 한눈에. 그렇죠. 안 봐도 뻔해요. 그걸 계산해보세요. 집에 가서. 자, 이렇게 해서 24번은 계산은 절대 또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알파 같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게 필수적으로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27번은 풀었을 거예요. 28번 안 풀었죠? 다음 페이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8번을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발문을 읽어보면 다음 표와 그림은 A국의 게임 시장에 관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동그라미. 첫 번째는 17년부터 20년까지 게임 시장 규모가 플랫폼별 주어져 있고요. 뭐 단위는 억원 주어져 있네요. 빈칸이 뚫어져 있으니까 요게 또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또 출제자의 의도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아래 이제 2020년도 그러면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위에는 17부터 20인데 아래는 20년도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면서 20년도가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국의 플랫폼별 점유율이 주어져 있네요. 점유율이 이제 콘솔부터 해가지고 쭉 주어져 있는데 여기 아래 각주를 보시면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규모분의 게임 시장 규모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와 그림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점유율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각 플랫폼별 게임 시장 규모는 주어져 있으니까 분모 요 녀석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국 전체 규모는 이제 점유율분의 플랫폼별 규모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기 전에 20년 하나니까 하나 정도 원래는 이제 원래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보기에서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구하고 갈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중을 가지고 20년도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바일 PC는 현재 이 규모를 모르니까 PC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요. 모바일, 태블릿, 콘솔, 기타를 가지고 다시 모바일, 태블릿, 콘솔, 기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체 규모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 전체 규모라는 건 만약에 모바일로 구한다 그러면 점유율분해니까 47분의 모바일의 규모 301 이렇게 하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죠. 뭘로도 구할 수 있어요? 태블릿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9.1분의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5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확히는 이제 이게 0.47, 0.91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091이겠죠?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콘솔도 가능하고 기타도 가능한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전체 시장 규모를 구할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걸 당연히 골라야 되겠죠. 뭐가 간단해 보여요? 그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는 게 모바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바일도 한 50%니까 근사값 찾는데 나쁘지 않고 2배하고 살짝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7.0인가요? 6인가요? 0이죠? 47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9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한 것에다가 6%만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9.1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런데 저라면 여기서 6%가 좀 걸리죠. 계산하기 오차 생길 것 같고. 저라면 이거 선택하겠어요. 왜냐면 9.1은요. 곱하기가 딱 좋은 게 11 곱하면 되잖아요. 10 곱하면 91%죠.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은 100.1이에요. 오차가 0.1%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뭐 뭘로 하든 상관없고 열심히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뭐 12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2도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12는 8 정도를 곱하면 96%가 되나요? 이런 것도 한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실전에 가서 이런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제 이런 준비를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습을 해둘 때 12에다가 8을 곱하면은 96% 되죠. 그럼 여기에 4.4가 있으니까 기타를 곱해버리는 거죠. 기타 10%를 깎아서 더하던가. 어찌됐든 100%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돼요. 전체 규모를 할 때. 또 이해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태블릿만 넣고 봐볼게요. 58이라는 게 이제 얘 가로 때문에 전체를 못 구하잖아요.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 전체분의 58이라는 이 비율이 9.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블릿에다가 얘가 100%가 되면 전체 규모가 나오잖아요. 100%가 되도록 곱하기 11을 해주면 그게 전체 규모와 만약에 딱 100이 된다면 그게 전체 규모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이제 요식을 사용한 거죠, 전체.
9.1 곱하기 11은 9.1 곱하기 10 플러스 1. 얘는 91 플러스 9.1. 100.1. 너는 100%와 비슷.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뭐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이걸 2배하고 뭐 조금 수치를 올려주든 근사값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1을 곱해 주시면 여기가 580 정도가 되고 그거의 1% 0.1%니까 이게 1%가 0.5니까 뭐 하나 정도는 뭐 579 아니면 580 둘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해요. 오차가 많이 나봐야 하나인 거예요. 어찌됐든 전체 규모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한 숫자를 여러분들이 미리 봐두는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안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막 외우기도 하거든요. 2분의 1은 몇 퍼센트죠? 5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5. 3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33. 이렇게 가죠? 4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25 이렇게. 5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2죠. 6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166인가요? 이게? 막 저도 외우고 있진 않는데 666 이렇게 가겠네요. 7분의 1, 잘 모르겠네요. 0.1414 이렇게 됐던 걸로 저는 좀 기억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요건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8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125 이렇게 되죠. 9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111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10분의 1 붙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0.09 뭐 이제 반올림하면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소수점 한 네 번째 자리까지 한번 채워보세요. 20분의 1까지 해가지고 20분의 1 하면 0.0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쭉 받으면 소수점을 보고서 거꾸로 얘 11배 하면은 1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수적인 센스를 이런 거를 봐두는 거랑 안 봐두는 것도 차이가 날 수는 있긴 하니까. 그래서 뭐 권장하는 건 2분의 1부터 한 20분의 1까지 한 소수점 한 세 번째 자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적어놓고 한번 봐두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막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전체 규모 수가 580이다. 됐죠? 자, 이제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딱 봐도 2020년도의 PC 요 부분이라서 이제 저는 D급부터 눈이 일단 갈 것 같고요. D급번을 읽어보면 PC의 게임 시장 점유율은 2020년이 19년보다 높다. 빈칸은 상관없긴 하네요.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네. 자, 2020년은 PC가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죠? 계산할 필요 없이 27.5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려면 19년보다 높은지 거꾸로 얘기하면 19년이 20년보다 낮은지 확인하면 되죠. 그럼 이제 표 1로 가셔가지고 19년도에 PC의 이 비율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대강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는 106이 되는 거고 184가 되는 거고 256 이렇게 나오니까 400, 30, 40 이렇게 나오고 500, 600, 13. 총 여기는 613이네요. 613이 이제 19년도 총 합이거든요. 거기 분의 173이 27.5보다 작은지 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27.5라고 하는 계산값도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25 정도로 잡으면 되잖아요. 항상 퉁퉁 치라고 했어요.
25도 왜 한 조각이 될 수 있냐면 절반의 절반이라 생각하면 4분의 1이라 생각하면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613을 4로 나눴을 때 이거를 대강 계산해 보면 얼마 되죠? 여기는 150에다가 한 150 얼마 정도 될까요? 150 3.25 뭐 25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적자면. 그럼 이게 해당하는 게 19년도에 25%거든요. 자, 그럼 25%와 우리가 비교할 건 27.5%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또 괜찮죠? 차가 얼마죠? 2.5%죠. 2.5%, 25% 무슨 관계 있어요? 10%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 증가 비율이 10%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10%니까 1, 5, 3, 2, 5 뭐 이렇게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정확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16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173이니까 그거보다 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2호는 별로 의미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한 거예요. 이런 데까지 안 건드릴 테니까. 결국 해보니까 27.5보다는 컸다. 됐죠? 그래서 19년도가 크니까 디귿이 어때요? 틀려야 되는 이제 선지가 되는 거죠. 20, 그쵸. 맞고요. 따라오셨죠? 안 됐구나. 그죠? 여기는 이따 질문하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어디선가 조금 속도가 빨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틀려서 자, 3번, 5번이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남은 상황이죠. 그럼 저라면 3개 남았는데 3개 남았는데 2개를 지우려면 현재 이거 틀린 거를 확인했으니까 틀린 걸 찾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기억이 2개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그죠? 그래서 저라면 기억 볼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A국 시장 전체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다. 그러면 이제 17년도부터 확인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변화량만 이렇게 따지면 되죠. 아까 이제 디귿을 확인하면서 여기가 617 정도로 아까 구해놨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580이었죠. 그죠? 해놓은 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 된 게 어떻게 됐어요? 이거 감소했잖아요. 그죠? 근데 매년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미 발레가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디귿 확인하고 나니까 기억은 이제 거저로 바로 그냥 틀렸다. 만약에 이게 증가했으면 그냥, 자, 이걸 다 더해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기억을 확인한다면. 변화량만 이렇게 따져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어찌됐든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기억이 틀렸죠. 자, 되지 않았나요? 뭔가 좀 디귿이 잘 이해가 안 됐나요? 전체적으로? 그랬구나.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구나. 저 멀리 이렇게 떨구고서 혼자서 신나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네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멀리 달려온 것 같으니까. 곧 이제 질문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넘어갈게요. 개인 질문 받죠, 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저희가 요거는 33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로 가서 이제 표가 많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되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겁먹을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34번 자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실제 저는 이제 시험장에서도 풀었는데 풀면서 약간 웃게 된 음원을 이렇게 주니까. 자,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여기가 이제 6월 자료고요. 여기가 이제 5월 자료로 주어졌을 때 순위 변동 이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위 변동이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모르지만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얘를 추론할 수 있죠. 그죠? 하나씩 이제 다 찾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찾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별로 여기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서 이것만 찾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6월에 이제 1위가 순위 변동이 없다는 건 5월에도 1위였다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게 알로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되니까 여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고 미화하게 될 줄 알았어. 얘 같은 경우는 자료 보면은 어떻게 되죠? 15위였다가 3위로 올라섰으니까 얘가 12개 계단을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개화교환, 이제 순위는 별로 안 채울게요. 이제 음원만 찾아볼게요. 9번. 얘 같은 경우는 9등인데 이제 2개가 하락했으니까 이 전달에 요 7등이었다는 거죠. 7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안 뚫려 있어요. 표 2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찾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얘가 3위였는데 어떤 게 이제 3위로부터 순위 변동이 있었을 때 여기에 딱 떨어지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여요. 여기 6월에 5등인데 2개 하락했대요. 그럼 2개 하락하기 전에는 몇 등이었다는 거예요? 3등이었는데 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우 화났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만 찾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로 넘어가시면 보기에서 제가 할 얘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을 때 우선순위를 잡을 때 기억과 리을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전체를 확인해야 돼서 오히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지 몰라요. 어쩌면 이런 문제에서 그 중요도의 강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쉬운 걸 보는 게 또 우선순위로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기준이 극명하게 나뉘는 게 니은 같은 게 특정 음원 하나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니은이 맞으면은 3개 남고 틀리면은 이제 2개 남으니까 거기서 최소한 루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진도 나가는 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오늘 이제 나갔던 거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푸시면서 이제 개인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게요.